네, 잔명그지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모든 취업의 시작은 자기소개서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소서 작성 참 중요하지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소서 작성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있죠.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지도 편달을 받게 될지 주력해서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강주리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클리닉.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넥슨 자기소개서 파헤치기입니다. 게임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넥슨. 이미 많은 취업준비생들의 워너비 기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남다른 아이디어와 이 콘텐츠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넥슨에서는 어떤 항목들로 이 취업준비생들은 혼란스럽게 하는지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통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의 자기소개서 항목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친근한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를 리가 없고요. 그쵸?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기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자소서 항목을 파헤치기에 앞서서 넥슨이란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뭐 사실 카트라이더 게임 많이 해가지고 넥슨 잘 아는데 네.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1994년도에 바람의 나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온라인 게임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인데요. 현재 게임업계 1위의 그룹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임들 뭐 메이플 스토리라던가 던전 앤 파이터, 뭐 카트라이더, 크레이지 아케이드 같은 다양한 게임들, 빅히트 게임들을 좀 이제 내세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사명은 넥슨 코리아인데요. 여기에서 네. 이제 이런 게임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벤처 기업으로 시작했는데 대기업까지 이제 승승장구한 기업인데요. 이제 이 넥슨이라는 기업이 게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이제 회사로 이제 거듭날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고 크고 네. 작은 기업들을 이제 인수 합병을 하면서 덩치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외 시장을 개척을 이제 주도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사원 수가 3,500명에 이르고 또 매출은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 기업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게임 회사라고 표현하기에는 예. 이미 너무나 성장을 해버린 굉장히 대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채용에도 뭔가 독특한 색깔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게임 업종에 몸담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력의 변동이 많다라고 예측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경력직 사원들은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고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넥슨이 게임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다가 보니까 일단 아무래도 게임 사업과 관련된 직군을 위주로 이제 채용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게임 기획이나 게임 프로그래밍 혹은 게임 아트 같은 온라인 개발에 필요한 이제 인력들을 이제 모집하고 있고요. 네. 그밖에 개발 조직을 서포팅하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텐데 이들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좀 일반 직군들이 들어가기에는 어떤 좀 제한적인 직무를 많이 뽑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준생들에게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게임에 빠져보지 않은 그렇죠.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제 친숙한 오락거리의 일종이었기 때문인 네. 것 같은데요. 게임 업종이라고 하면 좀 더 다양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 또 창의적인 인재들이 모여 있는 이제 집합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인식 때문이라도 이제 딱딱하고 보수적인 이제 대기업 이미지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게임 하나로 이제 시장을 개척해서 대기업까지 이제 성장해 온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많은 이제 취준생 분들이 나도 벤처에서 시작해서 이제 대기업까지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나도 몸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게임 업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좀 자유로운 분위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나요?
예, 제 지인이 실제로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네. 정말 이제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 시간 같은 면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더라고요. 예, 또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하기에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좀 게임 업체에 많다 보니까 좀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민영 양 생각은 어때요? 네, 저는 다른 게임 업체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면접관 분들이 다 티셔츠를 입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고요. 예. 또 그 건물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그 젊은 분위기가 있어서 꼭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요. 좀 전반적으로 좀 자유롭고 젊죠. 네. 예. 그렇다면 실제 인재상도 그런 쪽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이제 넥슨에서 이제 요구하는 인재상은요, 뭐 자기 분야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좀 투철한 사람, 그리고 도전 정신의 아이디어, 뭐 생각이 유연하고 다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내놓은 인재상이 세 가지에 이릅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인 사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만 늘어놓고 봤을 때는 좀 평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게임 업계, 게임 업종의 1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유추해 봤을 때 이런 세 가지 인재상에 내가 좀 걸맞는지를 조금 대입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온라인 컨텐츠를 다루는 기업이다 보니까 트렌드에 좀 민감하면서 게임에 대한 열정이 좀 투철하신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들도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경쟁사라면 주로 어떤 회사들이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넥슨 코리아가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는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크고 작은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그 뒤를 잇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뒤따라오지 못하도록 앞서 나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게임업계 강자들을 좀 단박에 떠올리실 수도 있을 몇 텐데, 군데 있죠. 네, 게임업계 1위는 단연코 이제 넥슨 코리아지만 2위는 네오이즈 게임즈이고요. 피망이라고 하는 게임 포털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넷마블, CJ 넷마블하고 이제 조금 전략적인 제휴를 맺어서 뭐 모두의 마블이라던가 뭐 다들 아시는 그런 온라인 게임들을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 게임의 또 다른 강자는 NC 소프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뭐 리니지, 이런 게임들 주로 아이온 같은 게임들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넥슨 코리아에서 리니지의 그 NC 소프트의 지분을 대거 매입하면서 최대 주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 굉장히 들썩였던 작년에. 이슈가 있었고요. 이런 변화가 아무래도 해외 시장을 좀 더 개척을 하기 위해서 좀 전략적인 어떤 이제 방향성이었다라고 이 기업들은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이 좀 이제 강자들이 좀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쟁사가 넷마블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넥슨 쪽에서는 스스로 자신들이 이제 콘텐츠 기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만약에 그것들이 붐이 일고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독보적인 1위로서의 이제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게임 회사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입사를 희망을 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자소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요. 취준생들이 애매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넥슨에서는 또 어떤 항목에 우리 취준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태진 씨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좋습니다. 실제 넥슨의 자소서 항목입니다. 입사 지원하신 이유와 함께 지원하신 분야를 희망하는 이유, 그리고 면접관이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점을 적어주세요. 입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원 동기로 우리가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특별한 부분이 면접관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막상 멍석 깔아놓으면 더 말하기 힘든데 뭐라고 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능력을 아무래도 어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들에 관심이 좀 많고 트렌드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다라는 점을 일단 어필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중요한 게 게임이나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사업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거를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나의 가치관은 어떻게 세워져 있다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어요. 좋아요. 민영 양은요? 네, 저는 즐거움을 주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막 정의를 내리고 제가 생각하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저의 직무 경험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 꼭 뽑아달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될까요? 이 항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좀 더 구체적이면서 간절함이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반드시 넥슨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당위성이 드러나야 하는 항목이 이 지원 동기이자 뭐 직무를 선호하는 이유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3가지잖아요. 그래서 입사 지원 이유, 분야 희망 이유, 그리고 본인들이 좀 더 차별화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반드시 알렸으면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열정적인 측면 내용이 좀 담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각각 내용이 너무 따로따로 놀지 않도록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아울러서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게임을 좋아해서 지원합니다. 뭐 게임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생활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도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좋지만 내용 자체로는 괜찮지만 그 내용이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로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떤이라고 하는 내용이나 또 how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것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학생들이 나는 이런 부분을 어필하겠다라고 간략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혜진 양이 말씀하신 트렌드나 컨텐츠에 대한 언급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것들을 타겟팅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자신감 있게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될 텐데요.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좀 식상하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참신하게 바꾸는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민영 양이 아까 얘기했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모토로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해석한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좋고 참신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이 진짜로 넥슨이 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항목 우리가 살펴보면서 약간 감을 잡아봤습니다. 이제는요, 모두가 함께 작성해볼 만한 항목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역시 태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넥슨의 자소서 항목 중 자신의 성격 중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점과 바꾸고 싶은 점을 그 이유와 함께 적어주세요입니다. 네, 요거는 질문이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사실은 장단점을 묻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써보기도 많이 했지만 게임 회사에 지원을 한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될 것 같고 최현정 컨설턴트의 자소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어떤 부분들을 좀 설정하고 작성하셨나요? 일단은 제 지인의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컴퓨터 공학도이지만 문학 동아리 활동을 했던 남학생의 사례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현정 컨설턴트가 직접 작성한 자소서입니다. 만나보시죠. 어릴 적 저의 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논리로 만들어지는 컴퓨터 세계에 빠져들어 학교 가는 일만 아니라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컴퓨터만 붙잡고 있다 하여 부모님의 걱정을 등에 업고 살았습니다. 너무 컴퓨터만 붙잡고 있다에 어느 날 아버지께서 책 좀 읽으라며 침대에 던져주신 책을 며칠 동안 방치하다가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삼국지였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표상이고 미래를 읽을 수 있음을 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방벽은 책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처럼 무언가에 깊이 몰두할 수 있는 집중력과 책을 매개로 해 다방면의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키워온 것은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점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 컴퓨터 공학도로서 제일 먼저 문학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문학 동아리에서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즐겨할 줄 알았지만 거기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디 한번 인생을 논해볼까? 술을 매개로 서로의 가치관을 나누고 미래를 그려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몰입과 집중력의 방향이 처음에 긍정적인 의도와는 달리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꽤나 흐른 뒤였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거나 바꿀 수는 없지만 즐겁다는 이유로 자유가 방종으로 변하지 않게 통제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신입부원에서 선배의 자리에 올라선 후에도 좀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독서 토론을 하고 시화 전시라든 문화 개간지, 학보에 글을 게재하고 문학 탐방을 가는 등 제가 좋아하는 일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지금껏 가장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네. 근데 장점들만 너무 많이 쓰신 게 아닌가. 단점은 안 보이는데 작성 포인트가 뭘까요? 네, 일단은 장점을 중심으로 좀 어필한 것이 맞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장점, 몰입도라던가 집중력에 중심을 해가지고 내용을 어필하면서 대학에 와서 내가 한 번쯤 놀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방종으로 흘렀던 그 시기를 이제
반성하면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넥슨의 인재상을 비춰봤을 때 필요로 한 요소들을 좀 대입해 보려고 했고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에는 좀 능하지만 문학이나 역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통해서 다방문의 이제 분야에 좀 더 이제 관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열정이 좀 더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해봤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그러면 이 자소서 어떻게 봤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세진이.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컴퓨터에만 능하신 분을 상상하기 마련인데 어떤 문학적, 인문학적 요소가 굉장히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이 잘 어필이 된 것 같은데 자연스럽다 보니까 어느 측면에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저는 약간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문학 동아리에서 책을 열심히 읽고 토론하고 했던 것들이 어떤 몰입과 어떤 집중도를 요하는 것이지 약간 이런 면이 약간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집중과 몰입도라고 했을 때 근데 사실 게임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게임만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기 마련인데 단점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술과 함께 좀 방종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아 생각했던 그 단점이 나왔네? 라는 점이 약간은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민영 양은 어떻게 봤어요? 근데 제 친구가 되게 비슷한 친구가 있어서 다음에 제 친구가 자소서를 쓸 때 이렇게 써라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두 갈식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혜진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요. 예. 자, 두 학생의 의견을 공감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조금 공감하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열 학생들이 이제 글 쓰는데 조금 미숙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제가 쓰긴 했지만 많은 이공계 분들이 이제 어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듯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두서없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다시 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수정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점이나 약점이냐 이런 거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게 사실은 저희 전략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단점이 도대체 뭔데?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정말 치명적으로 놀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풀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의 게임 회사에서도 또 선호할 수 있는 인재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묘하게 전략이 사이에 잘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취준생들의 또 자소서를 평가해야 될 시간이 많은데 우리 장단점은 굉장히 많이 써봤잖아요. 많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성격의 장단점을 쓰라는 거구나. 저도 그 정도로 인식을 해서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게임 업체다 보면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다르게 써야 하지 않을까? 차별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민영 양도 좀 어려웠어요? 자기소개서가 참 쓸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서 네, 오늘도 독한 코칭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먼저 이혜진 양의 자소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저는 유달리 승부욕이 강한 편입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고 자신 있는 분야에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요하게 파고들어 해당 분야를 제 것으로 만들었을 때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의 성취감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짜릿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부욕은 스스로를 성장케 하는 큰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학교 내에서 열리는 토론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큰 규모의 대회는 아니었지만 교수님의 추천으로 참가한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한 다른 누구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습니다. 밤잠을 쫓아가며 노력한 결과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넥슨은 자타공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게임 업체입니다. 현재에 머물기보다는 언제나 새로운 도약을 꿈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승부욕은 넥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자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과한 승부욕으로 생기는 부작용은 고치고 싶은 점입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임했다고 생각했을 때 결과가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면 큰 좌절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에 대해 혹독한 평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 지금은 실패를 겪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가치를 찾으려 노력 중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승부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본인의 이야기를 또 바탕으로 쓴 것 같아요. 작성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격의 장단점을 쓰라는 거에서 이제 인식을 하고 특히 넥센이라는 기업에 어떻게 맞춰질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일단 넥센이 선호하는 인재상 중에 도전하는 젊은이, 도전하는 그쵸. 인재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넥센이 국내 1위 기업이라는 점과 제가 이제 승부욕이 크다, 강하다라는 점을 해서 우리는 1등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량이나 사례 같으면 아무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에 조금 강조가 되도록 예, 좀 써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최현정 컨설턴트 그렇다면은 우리 혜진 양의 자소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별로 승부욕 강하지 않을 것 같이 생겼는데 공부 강하다고 해가지고 새삼 다시 봤고요. 일단은 승부욕이 강한 측면에서 소재를 토론 대회에 참여한 것을 이제 드러낸 것은 굉장히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얼마만큼 승부욕이 있어서 치열하게 매달렸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준비를 통해서 거듭났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그 같고요. 과정을 네, 좌절감이 좀 크다라고 했는데 사실 1위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자부심이 좀 강하죠. 그렇다 보니까 실패를 하거나 조금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좌절감이 누구나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극복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일반적인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크게 좌절을 겪었던 게 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계기를 통해서 바뀔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만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다면 훨씬 더 돋보이는 자소서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조금 참고해서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민영 양의 자소서를 봐야 될 텐데 혜진 양 걸 들었을 때 조금 내 거랑 다른 점 있었을까요? 저는 직무를 조금 더 살려서 직무에 필요한 성격의 장단점을 썼다는 게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예. 자, 어떻게 썼을지 궁금하고요. 우리 민영 양이 역시나 직접 작성한 자소서 소개해 주시죠.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 유지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급의 임원으로서 담임 선생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 소중한 인연을 잃고 싶지 않아 매년 8월 15일에 반창회를 열어왔습니다. 초반에는 반창회에 참석하는 교부들이 많았지만 점차 참석률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부들이 보다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임원 회의 기간 동안 매년 다른 컨셉의 반창회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5주년에는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는 체육대회를 열고 최근에는 힐링 여름 휴가를 컨셉으로 1박 2일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오락부장 선정은 물론 참가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하여 사상 최대 인원이 모였습니다. 반창회를 함께한 친구들은 다시 오고 싶다며 내년에도 꼭 반창회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빨리빨리. 모든 일을 빨리빨리 해결해내려는 성격을 바꾸고 싶습니다. 위급한 이슈에 대처할 때에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성격 탓에 실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내 인턴 시절 주간지에 실릴 PR 기사를 작성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기사를 빠르게 작성하려는 성격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기사가 발행되어 버렸습니다. 꽤 중요한 정보였기에 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고 결국 다음 주 잡지에는 정정 보도가 실리고 클라이언트에게 광고 지면을 제공했습니다. 제 급한 성격 탓에 조직에 큰 피해를 입힐 뻔했습니다. 이후로 꼭 확인해야 하는 리스트를 세분화해 체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조급했던 성격이 조금씩 바뀌며 인턴 계약 이후에도 프리랜서 에디터로 활동하며 기사를 꾸준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민영 양은 두 가지 스토리로 장점과 단점을 아주 솔직하게 오픈해 준 것 같아요. 작성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홍보직에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작성했습니다. 네. 홍보인으로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관련 경험을 썼고 또 바꾸고 싶은 점에는 직무 관련 경험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현정 컨설턴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땠습니까? 일단은 민영 양이 홍보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대인관계 능력을 어필한 부분 굉장히 좋았는데 그 전에 이제 반창회 이제 사례는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대인관계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가지고 오신 건 맞는데 친구들의 관계를 이제 중요시하는 부분보다는 이 홍보직이라고 하는 건 대외적으로 이제 일반 언론사라던가 그런 분들과 친분을 나누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친구 관계보다는 아무래도 뭐 갑과 을의 관계라던가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어필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외적으로 내가 만났던 그런 관계들을 내가 형성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어왔는가를 조금 어필하시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여기 작성하신 건 대인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쓰셨지만 하신 진행해왔던 업무들을 내용들을 보면 운영하고 기획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스매치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점으로 언급된 부분 빨리 해결하는 성격으로 드러낸 이제 예시 자체가 사실은 좀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의 경험을 한 것들 직무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냈지만 오히려 거기 안에서 보면은 큰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정 보도 기사를 내고 광고 지면을 할애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인턴으로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건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거듭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후에 내가 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지만 그것들이 내가 사소한 실수였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크게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어필을 하시는 게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민용 양 좀 그 평가를 들어봤는데 어때요? 공감이 되죠? 네. 많이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혜진 양은 어떻게 봤어요? 민용 양의 자소서. 저는 굉장히 일단 재미있었어요. 사례들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점을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잘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아까 이제 최현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그 장점 면에서 어떤 식의 대인관계 스킬이 있는지가 조금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을 조금 어필하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넥슨의 자소서 항목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넥슨과 같은 게임 회사를 희망하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규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벤처기업에서 성장해온 만큼 아무래도 그 벤처 정신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물 같은 기업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가득 담아가지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친절하고 유익한 자기소개서 클리닉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기업을 저희가 콕 집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저희 2부 준비할 시간입니다. 네, 잠시 후 2부에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백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어지는 취업인생극장 2부에서는 이 취업활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 속 꼭 필요한 해법들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